집권 여당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오해에서 비롯된 외국인 경계심이 자국민 피해 의식으로 확산했습니다. 현재 매월 일본 열도 주요 도심에서 이민 정책 반대를 외치는 물결. 깃발 아래 수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성난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제작진이 만난 중학생도 혼자서 참가한 집회만 벌써 7번째라고 하는데요. 陸上自衛隊のはい移民のせいで日本の治安が悪化してってことで、人を参加して日本を変えたいって、実感したことはありますかね。ちょっと事例を挙げてもらえますかね。ちょっとそこまでわかんないです。イギリス、フランス、ドイツの例ですね。移民とレイプっ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セットだと思っていて、今多分不満が溜まってるんですよ。お父さん他の子の面倒見るのみたいな。我が子がご飯食べれてないのに。 정치권 내에서도 외국인 배척주의의 위험성과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自分の中で解決をせずに自分よりも弱い立場にある人に向けることによって高市総理ご自身の思いでそうしたこと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近いところでそういうことを言う方がいれば影響される面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それがこれまでの言動にもつながっていたのかも。 새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외국인 정책.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배경으로 국민 불안감을 제시합니다. 外国人による違法行為やルールからの逸脱に対し不安や不公平を感じる状況が生じていることも 한편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권층이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선동 내지 방조한다는 것. 見てもないのに見たかのように政府や政治家がデマをまくっていうか煽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許せなくて。ハングル読みで金正恩氏と言います。日本人ファーストってなんか聞いた時に10年前良い韓国人も悪い韓国人も殺せと言った。うちの姉とか周りはですね怖いねって言ったんですね。それほど局面が違うんですね。 제1한국인 김 씨가 최근 절감한 것은 차별과 혐오란 바로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同級生です。在日の金君、朝鮮人ってやっぱりバカだね。救いようがないよな。またお仲間が犯罪です。なんとかしてよ。エリート在日コリアンさん、もう日本にたかるのやめなよ。いろんなそのネットでだんだん侵さ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 결국 김 씨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출마 요건인 국적 변경까지 완료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극우단체들의 빗발치는 시비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동료들의 시민의식. そういう決断をしてまで政治に参加しなければいけない思わせてしまったというか。 その責任を私は日本人としては非常に感じたので。人が人を信頼して一緒に活動するのには人種も民族も性別も肌の色も関係ない. 차별과 혐오를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엔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이 지역 개호 시설이 인도네시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온 지도 11년째. 일본어 교육과 합법 체류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인력 수급을 맞춰오고 있다고 합니다. また一緒に外に行きましょうか。ね。うちのおばあさんが思い出しましたね。すごくなんかみんなありがとうっていただいた時にそれはそう嬉しく感じております。 자국민 최우선만을 내세울 수 없는 일본 사회 현실. 이것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日本人の方が集まらない職種でもあるんですね。むしろ日本人の職員よりもしっかり話を聞いてくれる。受け入れる日本人たちももうマインド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タイミングであるというところはすごく実感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네, 외국인 혐오 정서 말고도 우려스러운 상황은 또 있죠. 중일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중국 특파원 각각 연결해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전인태 PD 특파원, 얼마 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언이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7일 타이완이 공격받으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심지어 타이완이 중국 북경 정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관이 발언자를 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일본 정부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반응인데요. 게다가 20일부터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중국 비판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중일 갈등이 제3국으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 중국은 어떤 점에 이토록 일본에게 분노하는 겁니까? 중국에게 타이완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중의 핵심 국가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최대 수건 사업은 바로 하나의 중국에 따른 타이완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를 일본 유사시로 간주하고 무력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외교당국에서부터 관영 매체들까지 총동원돼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혹시 일본 총리가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당내외 지지 기반이 반중 성향이 강하다 보니 정권 초기 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면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지난 18일 중국이 공개한 영상이 일본 내 반중 여론 격화에 불을 댕겼는데요. 양국 외교관 회동에서 일본 당국자가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 일부 장면만 포착해 공개하면서 중국 측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정됐던 중국 교류 행사 상당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양국 관계는 당분간 냉각 분위기로 접어드는 국면입니다. 중국 역시 반일 정서가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에 이어서 사실상의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도 있었죠. 여기에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까지 이뤄지게 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관은 유엔 헌장에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과 프랑스, 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에 이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친 발언들이 외교 당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 그리고 도쿄 전인태 PD 특파원 모두 소식 고맙습니다.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김재천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이 한중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제가 만났던 이 중국 전문가 모두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특히 네. 다카이치 총리 얘기만 나오면은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도 김 교수 이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이 참수 발언 이거 뭐 저도 좀 섬뜩하고 이것도 외교 결례 아니냐 그랬더니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절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참 뭐랄까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중국의 격앙된 분위기를 맞습니다. 분명히 네, 느끼고 맞아요. 오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이종혁 교수님께서는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더더욱 이와 같은 분위기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베이징을 다녀왔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네, 근데 이게 바로 중국의 외교 스타일인 거죠.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랑 외교라고 하는데 이제 늑대처럼 강하고 공격적인 게 특징입니다. 네. 지난 2021년에도 아베 전 총리가 대만 개입을 시사했었거든요. 그때도 네, 중국 외교부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 이때 아베 총리는 이미 총리직에서 내려온 상태였고요. 아.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군사 개입 발언을 한 거라서 차원이 네, 다른 네. 겁니다. 그때야 그래서 선을 많이 넘은 거죠. 네, 네. 다카이치 총리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뭐랄까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런 강한 발언을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자민당이 이 각종 부패 스캔들 때문에 최근에 이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다카이치도 사실 이 극우 정당인 유신회와 연정을 가까스로 맺어서 그래서 이제 총리직에 이제 간신히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일본 국민의 89%가 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상당한가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가 원래 이렇게 나빴었나요? 어땠던 건가요? 원래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생카쿠 열도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 2012년 일본이 여기를 국유화해서 중국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때도 서로 보복하고 갈등이 몇 년 갔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사 갈등도 뿌리가 깊은데 그렇죠. 특히 올해가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라서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던가 아니면 생체 실험 등 일본의 만행을 다룬 영화가 줄줄이 개봉을 했어요. 네네. 다들 이제 애국심으로 뭉치고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태인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렇군요. 오건영 팀장님, 이 상황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수출 대상국 1위가 미국이고요. 네.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수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중국. 네,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양국 간의 갈등이 어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당장 관광 산업에서만 해도 벌써 마찰음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일본에서는 사흘간 항공권 취소가 49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이 80% 취소된 그런 여행사도 있다고 하죠. 사실상 거의 다 취소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이대로 가면은 예. 일본 관광업에서만 네. 최대 하나로 2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중단했다고요? 네, 중국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 왔다가 이번 달 초부터 조금씩 수입을 재개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다시 금지시킨 거죠. 반면 대만에선 라이칭더 총통이 보란듯이 초밥과 미소국을 먹는 인증사를 올렸고요. 곧이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했더라고요. 예. 일본에게 보내는 지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이제 또 다른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본의 이제 지난 분기 GDP 성장률이요,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이 트럼프의 관세가 일본의 수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인지 다카이치 총리가 하나로 200조 원에 달하는 그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돼요. 200조 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는 최대 규모거든요. 네네. 이걸 보시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자극하는 아베노믹스하고 좀 닮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의 일본이 아베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012년만 해도 아베노믹스가 있던 2012년만 해도 엔화 자체도 초강세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엔 약세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화를 들이부어서 엔 약세가 더 추가로 깊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네. 이게 일본의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게 돼요. 네. 그럼 결국에는 고물가가 되고 고금리가 되니까 네. 일본 경제에는 또 다른 형태의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의 갈등까지 겹치게 되면은 악재가 계속해서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타격이 가장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또 중국은 그렇다면 타격이 없나요? 이 상황으로? 물론 있죠.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총동원돼서 일본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보복 조치가 점차 강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국도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들이 전자부품이라든지 첨단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건데요. 네. 대중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꽤 되네요. 바꿔 말하면 중국의 일본산 첨단 장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교육 제재까지 하게 되면 중국도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대체지를 찾아서 일본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마리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글쎄 설명을 들어보니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